이 호스트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심리적 허기라는 건데요. 고영의 두근두근 하트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최후의 1인자가 아닌 깐부가 되어라 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장면은 무엇을 하는 장면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고요. 혹시 이 놀이는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국자 뽑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달고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혹시 이 놀이는 기억하세요? 네, 맞습니다. 줄다리기고요. 이 놀이는 구슬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징검다리 게임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추억의 놀이들이죠. 이런 놀이들을 했던 어린 시절,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이런 놀이들을 했을까요? 아마 마냥 재미나고 신나는 감정들을 느끼셨을 텐데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재미나고 신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따가운 햇살들을 맞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놀이들을 했을까요? 아마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을 겁니다. 순수한 본능이죠.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떠신가요? 무엇에 재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덕분이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은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456명의 참가자들이 데스게임을 벌이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였는데요. 이 놀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죠?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봤을 때 움직이는 사람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드라마 속 게임에서도 동일한 룰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룰을 어긴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게임으로 즐길 수가 있는 거지? 너무 놀라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편까지만 보고 스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데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본 분들 중에서 참 볼만하다, 한 번쯤은 꼭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꼼꼼히 보다 보니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게임과 상당히 닮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게임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한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 조금 느리다고 해서 등을 떠밀어서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최후의 1인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그들이 최후의 1인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PC 모니터 또는 휴대폰과 눈맞춤을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많은 시간을 거의 이 PC 모니터 아니면 휴대폰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외로움도 또 허망함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 가슴속의 허한 느낌, 외로움이죠. 뭔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뛰긴 뛰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열심히 뛰어가면 나의 미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한 감정들이 때때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느낌까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과거의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 외로움, 허망함을 느끼기 이전인 어릴 때의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첩을 찾다 보니 이러한 사진들이 나오더라고요. 빨간 동그라미를 체크한 예쁜 어린이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때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합창대회를 나가기도 했고 왜 칩니다 하며
제 소신껏 웅변을 했던 그런 사진들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는 또 이러한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어렵게 생각한 선생님들께 막 달려가서 팔짱을 끼고 사진 같이 찍자고 포즈를 취했던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미난 놀이를 할 때 그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사람이 아닌 PC 모니터 또는 휴대폰과 그렇게 눈맞춤을 하면서 외롭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저는 사회에 나와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 직장에서 참 일을 즐겁고 재미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만 3년 만에 관리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외부에 특강을 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살다 보니까 어떤 대학에서는 외래 교수로도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감사한 일들이 생기면서 저 스스로 책임감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굳이 경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진 않았지만 제가 조기 승진을 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을 했던 상급자분들에게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여야 했었고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입사를 해서 근무 경력이 긴, 그리고 나이도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 저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제가 사람으로서 또 관리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제 20대, 30대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안타깝지만 열심히 일만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저의 삶과 조금은 다르신가요? 오징어 게임 창시자의 최후를 보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다시 잡게 됩니다. 게임의 창시자 호스트와 최종 승리자인 기훈이 독대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호스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 혹시 여러분들은 뭔 것 같으세요? 호스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재미가 있었다고 자네랑 노는 것이. 이 호스트가 바로 기훈에게 깐부를 맺자라고 제안했던 참가자 1번 할아버지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깐부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1번 참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슬이랑 딱지랑 같이 나누어 쓰는 친구 말이야 라고요. 놀이를 할 때 구슬이랑 딱지는 우리의 무기와 같죠. 근데 이 무기를 같이 나누어 쓴다라는 의미는 내 편, 나의 동반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호스트는 이렇게 질문을 이어갑니다. 아직도 사람을 믿나? 가던 길을 멈추고 저 냄새나는 쓰레기를 도와주겠나? 뭔가 의미가 잔뜩 들어가 있는 듯한 이 질문 속에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호스트는 왜 이런 질문들을 기훈에게 했을까요? 아마 이 호스트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심리적 허기라는 건데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느끼는 것이 허기죠. 이 배가 고픈 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 채워집니다. 심리적인 허기는 어떻게 해야 채워질 수 있나요? 네,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시간을 함께 해주는 사람,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 깐부가 있어야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이 듭니다. 게임을 기획한 호스트는 이 심리적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깐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을 기획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룰은 사실 이랬습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에게는 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승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어도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는 이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강연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행복을 원한다면 최후의 1인자가 아닌 깐부가 되어라 였습니다. 나의 깐부는 어디에 있을까?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제 휴대폰 속에는 1000명이 넘는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누가 과연 나의 깐부일까? 오랜 시간 동안 찾아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나만 깐부가 없나 싶어서요. 이 드라마를 추천해 주신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깐부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당신에게는 깐부가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이러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한테는 내 구슬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분은 구슬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이 게임에서 구슬의 의미는 내 생명과 같습니다. 구슬치기 게임에서 구슬을 모두 잃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생명과 같은 구슬을 저에게는 줄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 코칭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고객님께서는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회사 내의 관리자입니다. 한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가 있어서 사람을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번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깐부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고객님은 한참을 고민을 하셨지만 코칭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코치님,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한테 깐부가 있어요. 바로 코치님이요.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저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요즘에는 외롭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잘 웃어요. 코치님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코치님은 최고의 깐부님이십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문자를 받고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제가 깐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깐부가 있습니까? 아마 깐부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내가 깐부가 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깐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락을 하십시오 라고요. 제가 몇 해 전 봄에 이러한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 올까요? 입니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걸까요? 꽃이 펴서 봄이 온 걸까요? 네.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허락을 할 때 봄은 온다고요. 이 드라마 속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파트너를 정하는 순간에 힘이 없고 나이가 드신 영감님, 어찌 보면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 팀원으로 삼는다면 이 영감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겠죠. 한데 이 주인공인 기훈은 이 할아버지가 탈락되는 것을 염려해서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영감님, 저와 함께 하실래요? 라고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게임에서 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감동을 받은 1번 참가자는 기훈에게 깐부를 맺자라고 손을 내밀었던 거고요. 본인의 목숨과 다름없는 마지막 남은 구슬 한 개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깐부잖아 라고요.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승자가 아닌 누군가의 깐부가 되기를 허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